뒤에 위임장에 무조건 대리인 인감하고 인감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근데 집행관님한테 여쭤봤더니 야 그냥 보안해서 해 이런 제스처를 줘서 저희가 그거를 캐치를 하고 앞에 나가서 탕탕탕 치기 전에 막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옥션의 서정수 이사 서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천지연 공장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우리 실장님이랑 이사님이라 그래야 되죠? 아니, 저 실장님? 아무나 상관없어요. 우리 이사님이랑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물건이 고객한테 의뢰가 들어왔던 겁니다. 의뢰가 들어와서 현장 조사도 했고 여기가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3층은 선순위 임차인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74억을 이제 고객한테 브리핑을 했고 입찰을 들어갔던 물건인데요. 1월 30일 날 입찰이 진행이 됐고 근데 저희가 1등은 못했고 한 6등 정도 한 것 같습니다. 9명 들어간 것 중에. 근데 왜 이런 유튜브를 찍냐면 썰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전 처음 들었는데 70매덕을 썼다는 거에서 전 진짜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왜냐면 1등이 이게 99억을 원래 썼거든요. 근데 2등도 이제 95억이고 3등도 88억인데 아니 저 서희사님이 이게 70매덕을 썼다는 거 자체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계기구가 20억이 넘었고요. 예, 27억 정도 기계기구가 잡히는 물건입니다. 원래 공장은 그 기계기구를 가격을 치는 동종업종들은 쳐서 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서희사님이 입찰 들어가신 분이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는 이 기계기구가 다 고물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입찰가 많이 못 쓰죠. 아, 그 얘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은 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네. 27억 5,200만 네, 원입니다. 진짜 예. 기계기구가 많이 나왔네요. 이게 마스크 공장이어서 갖고 요새 또 마스크 공장이 많이 망해갖고 고물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네네. 한번 유찰을 됐고 이제 또 한 번 유찰된 건 선순위 여기 보시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천에 1,200짜리 월세 네. 이게 지금 2017년도 11월 29일 날 현재까지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월세를 낼 사람 아니면 통으로 내가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나가면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쓸 수 있었지만 저희는 이런 리스크를 부분을 빼갖고 74억을 쓴 거고요. 근데 이제 입찰 날 때 현장에서 앞에 계신 분들이 집행관님들이셨거든요. 근데 집행관님들께서 이 물건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자꾸만 여러 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토론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입찰을 된 사람을 99억 불러서 앞으로 불렀는데 또 옆에 은행 직원들이 계시고 여직원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걸 보더니 도장이 잘못된 걸 체크를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입찰표에는 도장을 다 찍었는데 이 입찰 본 사람이 대리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위임장에 무조건 대리인 인감하고 인감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근데 집행관님한테 여쭤봤더니 야 그냥 보안해서 해 이런 제스처를 줘서 저희가 그거를 캐치를 하고 앞에 나가서 탕탕탕 치기 전에 막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서 되게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억대를 썼고 이제 이 일을 한 사람은 이제 그 앞에 삼위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88억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을 이제 서희사님이 그런 상황을 딱 보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안 찍혀있어? 인감증명서만 있어? 사미자한테 안 됩니다. 이거 집행에 관한 일을 해서 사장님이 낙찰자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업무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이제 오셔서 이제 이런 업무가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아니 본인 고객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무조건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캐치하는 거 서희사님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사님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이제 끼었죠. 1등이 99억, 2등이 95억, 그분이 88억인데 2등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88억이 막 열을 내니까 이분들이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흥분하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고 있어서 옆에서 이제 이런 거는 또 우리 대표님한테 배운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사장님 저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집행관이 앞에 있는 분이 당신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들어왔는데 떨어졌다. 근데 이게 잘못돼서
이분들이 낙찰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쭤봤더니 이분들도 잘 모른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이의가 있잖아요. 95억이 있는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저희보다 앞에잖아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그쵸. 있죠. 네. 근데 차순위 매수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혹시 잘못될까봐 입찰 보증금을 찾지 않고 차순위를 하는데 금액이 안 맞았습니다. 차순위 신고를 못했고 뭐 예를 들어서 차순위 같은 경우는 이게 최저가가 66억 6,900만 원이니까 6억 6,600만 원 안에 들어야 제가 예전에 쇼츠 영상 찍었죠. 그렇죠. 네. 6억 6,600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제 99억과 88억은 이제 11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예. 네. 그 상태에서 2등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서이사님이 이거 무조건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설득을 해서 낙찰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해서 이제 집행이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사실. 이의를 하고 거기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법적 서류가 나갈 텐데요. 입찰 보증금을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를 저희 마이옥션 직원들은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무조건 입찰 보증금을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활용할 줄 몰랐죠. 근데 그거를 한 게 제일 큰 행위였죠. 집행이나 이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집행에 집행안이 부른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의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느끼시면 보증금을 찾아오시면 안 돼요. 보증금이 있는 상태여야만 내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참여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아무튼 잘 캐치해서 이사님이 그걸 보증금을 찾아오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받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거기에 인감도장이 찍혀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부분을 주지해서 거기서 이의를 받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나 이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의는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리를 변호사님과 함께 대표님과 함께 우리 이사님하고 4명이서 모여서 정리를 잘해서 의견서 그 다음날 바로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을 했더니 4일 정도 있다가 그 집행관 계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2월 6일 3시 반에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테니 꼭 와라. 근데 이제 좀 걱정됐던 거는 사실은 워낙 이제 저희가 서면을 잘 써서 낸 부분이 있어서 희망은 있었는데 저희도 차순위에 들어가지 않고 3등이었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했습니다. 근데 판사님도 당장 그거를 판결을 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판사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그때 당시 사항을 물어보셨고,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 받을 의지를 여쭤보셨고, 세 번째는 나중에 매각 결정을 내줘도 항고기간이 일주일 있잖아요. 그때 즉시 항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분은 이 공장을 너무 갖고 싶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판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탕탕탕 이제 쳐주셨는데요. 우리 이사님 말씀하시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차순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1등이랑 2등이랑 차이가 11억 났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서류적인 거 그리고 저희 경험 다 100% 얘기는 못 드리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건 있었지만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낙찰 금액이 바뀌었어요. 예. 오늘 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원래 그럼 전에는 99억 99억이었죠. 99억에서 지금 88억 8,800 변경이 됐습니다. 88만 원으로 이제 변경이 된 상태고요. 이게 저는 이게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서희사님의 그 에너지의 포스를 좀 느꼈고, 이거 서희사님이 가면은 판사님이 이 에너지를 받고 판결을 안 해줄 수가 없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전 이거를 서류를 내면서도 이거 나오겠다 이렇게 본 거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인감 증명서만 가지고 대리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강조됐고 그런 부분이 좀 판사님이 볼 때 약간 고심은 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금액 차이가 1위와 2위에 11억이나 차이가 났고 또 사실은 11억이라는 돈으로 후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경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뭐 범죄를 저질렀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다 법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여야만 법률이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사님이 보고 법적인 부분에서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효다 이렇게 본 사례가 아닌가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또 서희사님이 너무 좋아서 낙찰자가 바뀌고 그거를 주도해서 또 그 사람과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바꿨다라는 게 너무 기쁘셔서 본인이 떨어져갖고 막 몇 등을 해서 더 떨어졌지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그런데 본인은 너무 오시자마자 푸수처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 일이야. 이 일은 내 일이야. 내가 관계에서 내가 얘기해 이거를 주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이런 불이익적
적인 걸 보면 이건 도와줘라. 돈을 떠나서 이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다.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그런 사람들도 잘한다 얘기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거는 저희 회사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로. 왜냐면 그 낙찰자 옆에 다른 컨설팅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 회사인데 그 사람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희 마이 옥션이 있었고 근데 잠깐 회사 홍보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도 오래되셨지만 처음 아닙니까? 이 경우는 저도 처음이에요. 대리인란에다가 인감 도장을 안 찍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예가 있어요. 이제 보는 이런 경우는 매각에서 제외하고 이런 경우는 또 포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사항은 또 없는 사항입니다.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시에 항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빨리 지나치면 이제 우리 고객님은 잔금 내시고 끝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습득이 된 거는 영원히 잊지 않고 그런 부분이 딱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찝어내요. 그 부분을 찝어서 고객들한테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이 갖고 오신 것 중에 80-90%는 다 승률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운 거를 그대로 한다. 그래서 이런 배움도 되게 중요한 게 경매다.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